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밀어주는 산타랠리에 주목하세요.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조문관님,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많이 밀려났다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오늘자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시장은 이미 11월부터 산타랠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FOMC 12월 달에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슈 있잖아요. 특별할 거 없어요. 좋은 소식만 계속 많은데 하나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지만 내년 시장에서 꼭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환율 보셔야 됩니다. 환율이요. 계속 쭉쭉쭉 밀릴 겁니다. 환율, 미국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외인들이 수급이 밀려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최근 들어보면 기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자, 연말까지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즐거운 시장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타랠리는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내 종목은 영 같이 가지 않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요. 새벽부터 나온 소식이긴 한데 BOA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 S&P 500을 내년도에 5,000포인트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 예상치를 냈어요. 지금 S&P 같은 경우가 4,500포인트 수준인데 자, 5,000을 돌파하는 예상치를 낸다는 것은요. 사상 최고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2021년 말에 고점 자리를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수치상으로는 10%가량 내년에 올라간다는 거지만 중요한 포인트,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스닥으로 넘어가 봤을 때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 자체가 2021년 말 역시나 16,0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여기는 또 수치가 좀 달라집니다. 10%를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죠. 자,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국내 증시 주봉으로 보자면 2021년 말 때 3,00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중반 때 3,300이었고요. 자, 날짜상 같이 비슷하게 어쨌든 3,000포인트 넘어가는 포인트를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얼마를 돌파해줘야 되냐? 최소한 20% 이상은 가져야 30% 이상 가져야 3,300포인트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능성이
있어요. S&P가 10% 가는데 코스피가 30% 어떻게 간다는 거냐? 나스닥 20% 가도 갈까 말까인데,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장 초반에 오늘 시작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환율 보셔야 됩니다. 환율요. 킹달러가 아니라 킹달러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 달러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 흐름이 포착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게 지속된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더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내년에요. 내년 한 6월 달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보자면은 공매도 금지를 확 때려버렸습니다. 6월까지요, 내년. 그리고 그 시점 맞춰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 매력도 자체가 지금부터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8월, 9월, 10월 이거 계속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리는 건데 8, 9, 10월 시장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크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렇죠? 기관들요 많이 손해봤어요.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끄집어 넣고 있습니다. 11월부터요 뭉텅이 자금들을 넣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기관들의 자금 추이에서 봤을 때 금융투자 쪽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기관들의 고유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손해봤던 거를 자체 자금으로 만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1월 초부터 막 많이 샀다가 한 뭐 1억 원치 샀다가 예를 들자면 한 30%, 3천만 원 팔고 다시 1억 원 사고 이런 식의 반복 패턴을 보여줍니다. 기관들이요. 1,000억 사고 300억 팔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1조 사고 3천억 팔고 다시 1조 사고 3천억 팔고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계속 나와요. 이게 롤링하면서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게 돼요. 기관들이 계속 연말까지 해서요.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코스피에 좀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코스닥의 대형주 쪽.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롤링이 편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종목들이 몇백억 단위는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로 많이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의 흐름은 뭐다? 오르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막 자금 들어오죠. 에코프로머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 계속 갑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머티 보자면은 무슨 흐름입니까? 에코프로머티 살펴보자면 오늘 보니까 일봉으로 볼게요. 오늘도 2.6% 마감입니다.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추이가 나쁘진 않아요. 어제도 밑꼬리 달리면서 위험했는데 막판에 돌려 세웠거든요. 그런데요. 이 흐름들이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과 비교해 본다면 PBR도 그렇고 PER도 그렇고요. 월등히 높습니다. 굉장히 고평가예요. 그런데요. 요즘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팬심으로 몰리는 시장이랄까? 기관들의 자금은 아니겠지만 개인들은 특정 종목에 조금 어떻게 해요? 꽂혀있는 사이비 교주처럼 환장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그런 종목들이 대형주 몇 개 포진되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몇몇 종목들. 요즘에 특히나 또 삼성 관련주도 굉장히 핫하죠. 삼성 SDS 막 날아갑니다. 그렇죠? 네. 또 삼성 SDS 라인을 가는 거 보니까 드디어 삼성과의 상속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나오고 기관들은 또 막 샀다가 일부 팔고 또 사는데 팔아서 수익 본 걸 뭘 하냐면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집하는 듯한 모습도 상당히 좀 보이고 근데 외인은 또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외인도 사실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흐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연말까지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될 거 12월 달에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자 거기에 맞춰서 보실 게 점도표를 과연 연준 위원들이 어디에다 찍을 거냐. 9월 달에 점도표 점 자리보다 한 칸이라도 내려와 있다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또 보셔야 될 게 내년 1월부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있는데 누가 될까요? 거의 확정적인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트럼프 바이든 싸움이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보셔야 될 게 뭐였냐면 정책 이슈 포인트 보셔야 돼요. 어떤 정책 관련해서 어떤 업종들이 시장에서 떠오를 거냐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래저래 어찌됐든 악재 상황보다는 호재거리가 좀 많은 시장이다. 거기에 연장선으로 금리 인하 포인트가 이후에 나와주고 약달러에 대한 부분 같이 나와준다면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상황은 3,0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연말까지 해서 2,600 정도나 많으면 2,700까지 보시는 게 맞고요. 내년은 3,000포인트 이상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년 잘 간다면은 3,300도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시장을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약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대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잘 하시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정리하셔야 돼요. 연말까지 보셔야 돼요. 최소한 연말. 사실 내년까지 보셔야겠지만 연말까지 보시는 게 우선은 마음이 좀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홀딩하시고 올라오면은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소년 전문가님께서는 언제나 이 시장의 큰 흐름들을 잘 짚어주고 계신데 이런 시황 분석을 일주일에 한 번, 이 방송 시간 1시간 통해서 듣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매일같이 시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뷰노를 주셨고요. 45,100원 매수가에 50% 비중 갖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4,150원입니다. 매수가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50% 비중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의료, 뭐 AI, 뭐 등등 해가지고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 등등 해가지고 다 좋은데,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보니까 45,100원이세요. 비중 50% 좋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이신지 어젠지 그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주가가 과연 얘가 다시 올라갈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 매수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수급 사항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최근에 오늘 보니까 6거래일간 7거래일이네요. 7거래일간 연속적인 매수세가 기간이 잡히는데 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금융투자, 투신연기금 셋이서 같이 삽니다. 뭐 쿵짝쿵짝 쎄쎄쎄 했나 봅니다. 잘 들어왔는데 외인들이 오늘 또 들어오네요. 수급 상황은요, 나무랄 게 없어요. 어제 빠지고 오늘 빠졌는데 수급은 들어와 줬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차트에서도 보자면은 이게 일시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가더라도 아마 기관들이나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쪽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도록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를 좀 붐업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제 판단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홀딩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목표하시는 가격이 사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인 자리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너무 큰 욕심보다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가는 걸 한 번은 보시죠.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매수하신 가격 비교하자면 10% 정도 수익이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 자체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번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치면은 6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터져주면서 나름의 방향성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은 있다. 다만 약간 밀릴 수는 있어요. 한 몇 퍼센트 정도. 근데 그 정도는 이쁘게 봐주시고 좀 버텨보신다면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상담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인내하고 갖고 가본다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1차 목표치인 5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꿈비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9,300원에 비중이 10%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10원입니다. 1.2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10% 비중 갖고 계시세요.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웬만하면은 개인분들이 잘 안 사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누가 이거를 어디서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천을 해서 따라 사시고 TV에서 이제 저한테 상담 문의를 하신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매수는 잘 하셨어요. 수익이 한 10%가량 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려쳐요. 혹시 이제 아기가 있으신지 집에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반등 포인트는 아직 살아 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요. 한번 상승 추이 타면은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우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자리 조금 보면요. 거래량이 최근에 지난주 터져주면서요. 상승을 주고 약간 밀렸지만 거래량 없이 밀려서 괜찮고요. 이 정도는. 그리고 반등 포인트 나오는데 오늘 약간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아직 안 죽어나갔고요. 수급 있나 볼게요. 네, 수급은 아직 뭐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냥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갈 때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저항선은 언제나 작용을 합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네요. 자, 보시면 여기 9월 달 보시면요. 박스권 자리에서의 하단 자리 나름 인식되는 자리가 10,000원 깨고 내려갈 때가 조금 있어요. 여기 자리만 웬만하면 지킨다면 여기 뚫고 가는 그림 나와주면서 이렇게 한번 솟구칠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자리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9,800원 자리까지 열려있긴 한데 거기만 아니라면은 한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한 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연말 특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 종목은 종목을 제가 이쪽 라인은 잘 보진 않는 종목이라 종목은 알지만은 내용적인 부분에 좀 미흡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차트 상황이랑 거래량이랑 살펴봤을 때는 한 번은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홀딩하시고 반등 나오는 거 보시고 잘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은 추가 상승을 더 노려볼 수도 있겠다. 잘 보유하셨다가 13,000원 부근까지 기회를 준다 싶으면 그때는 또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을 주셨고요. 파이버 프로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3,710원에 5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385원입니다. 우주항공이나 UAM 테마로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요즘에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 A 같은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나쁘진 않은데 종목이 우선 매수가가 3,700원대세요. 매수하신 가격대 자리에서 살펴보자면은 사실 누구나 살 수 있었던, 누구나 덤빌 만한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힘드셨겠지만 9월, 10월 시장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최근 시장이에요. 그죠? 네, 돌려 세운단 말이에요. 자, 추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지켜야 될 라인들은 이 라인이었죠. 여기 라인이었고요. 추세적인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단 자리들이 완성이 되는 자리들이 몇 분 보였고요. 깨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종목 문제 없다, 실적 괜찮다 싶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회귀합니다. 이렇게 회귀하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볼까요? 실적 체크 한번 해볼게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작년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익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솔직히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시총 대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적긴 하지만 충분하게 다시 올라갈 채비는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확대해 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거래량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죽어 있는데 그래도 약간씩의 움직임이 있긴 있거든요. 약간씩은 있어요. 수급사항이 뭐가 있나? 수급사항은 없는데 외인들 매수 이건 아무것도 볼 거 없고요. 외인 매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나마 장중 보면은 하루 양봉 칠 때 보니까 거래량이 일정 부분 잡히면서 가긴 하네요. 이거 누가 손대는 느낌이 있긴 있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하죠. 자, 우선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자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700원대부터 4,000원짜리까지 한 번 옵니다. 한 번 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 자리 올라왔을 때 매수가 이제 넘어가는 자리다 보니까 고민되실 거예요. 예.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갈까 하는데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추천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올 거니까 버티셨다가 우선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비중이 너무 커요, 사실. 이 종목 50%가 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한 30% 이상 덜어봅시다. 그렇게 하시고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0% 비중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죠. 손해는 안 볼 수 있겠으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갖고 계신 비중의 30%는 최소한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라온피플. 라온피플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590원에 비중은 10%. 네, 7,590원에 10% 비중. 오늘 종가가 7,570원이면 딱 매수가 부근이 또 오늘 종가였는데요. 자, 네. 이 종목도 AI 종목으로 좀 묶이고 있잖아요. 저희 이 종목 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이 종목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샀냐고요? 네, 무슨 종목을 알고 사신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사셨어요? 이 라온피플은 몇 번 샀다가 팔았다 했었어요. 샀다가 팔았다 수익을 보셨어요? 예. 한 5%, 10%씩?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가격일 때. 높은 가격일 때 샀다 팔았다 했어요? 예. 아유, 참, 간도 크셔요? 네. 참, 네. 자, 이번엔 한 번 더 먹으려고 사신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좀 빠졌다가 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신 지는 몇 개월 되셨고. 아니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다가 네. 이제 올라왔어요. 예. 자, 이게 더 갈지 여부인데, 그래서 매도 시점이 어떻게 그러게요. 잡아야 될지 몰라갖고. 그거를 잘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우선은 수급 상황은 혹시 보셨나요? 예, 예. 시총이 뭐 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이게 심심치 않게 매수가 잡히네요. 희한하게. 기타오미 쪽 얘들은 뭘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실적은 사실 없는 회사고, 그죠? 실적은 없는 회사고. 없어요, 실적은. 이게 딴 예. 것보다 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네. 고점 자리를 여러 차례 돌파하면서 갔던 자리가 8,000원짜리 넘어갔던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럼 8,000원짜리 넘어갔던 시점이 작년부터 치면은 뭐 작년 6월, 7월도 있고 올해 뭐 1월, 2월에, 3월에, 4월에, 7월에, 8월에 머물렀다 9월도 있었는데 여기 자리 넘어가면은 거의 단기 고점 자리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추천은 8,000원 넘어간다 싶으면 그냥 파셨으면 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상담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자, 우선은 제가 설명드리면 네. 아마 잘 아시겠지만 8,000원대 위가 매물벽이 제일 두꺼워요. 네. 최근 1년 동안 흐름에서 봤을 때. 예. 그리고 다들 아마 이 라운피플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네. 8,000원만 넘어가면 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위에 계신 분들이요, 보면요. 예.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그럼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만 네. 낮춰요. 8,000원 좀 낮게. 네, 예. 낮게 조금만 낮춰보시죠. 한 예. 7,900원, 예. 800원? 그러니까 수익 보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 5% 떼기 하고 나오시라는 소리예요. 예. 3에서 5%만 보시고 네. 그냥 빠져나오세요. 더 갈 수 있지만 더 가더라도 그냥 살짝 갔다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예. 가더라도 뭐 좀 잘 가면 9,000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배아파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라운피플 지금 사신 지 2달 됐잖아요. 예. 손해 안 보고 정리하고 나온 걸로 만족하셔야 돼요. 예. 욕심 절대 내지 마세요. 예. 절대 내시면 안 되고 네. 수익 조금만 보시면 나오세요.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라운피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큰 목표치를 잡기보다는 3에서 5% 수익을 목표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그때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9,500원에 50%입니다. 39,500원에 50% 두산 로보틱스 오늘 종가가 82,900원입니다. 뭐 마냥 너무 부럽네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 신하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랑하러 전화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요, 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님한테. 네네, 뭐든요. 기관하고 연기하고 매일매일 맞아요. 100억씩 쓸어 담는데, 네. 외국인은 죽장 사장 3일 동안 140만 주 팔고요. 이제 맞아요. 한 70만 주 남았습니다, 잔고가. 맞아요. 예, 외국인이 잔고가 70만 주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내일이나 모레면 다 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외국인도 곧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와, 그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한 가지만 네. 오늘 악고점을 89,200원을 맞아요. 뚫고 94,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맞아요. 후장에 가서 밀렸거든요. 맞아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네, 후장에 가서 밀렸는데 제가 100% 가지고 있다가 네. 50%를 팔고 50% 남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내년까지 가지고 가려고 버팁니다. 내년까지. 내려오면 50%판 현금을 받고 올라가면 그대로 50% 홀딩하고. 다시. 전문가님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감히 고견을 제가 오히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자 우선 보면은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전략을 취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되게 궁금한 게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액도 굉장히 크게 사셨을까요? 네, 좀 큽니다. 부럽습니다. 네. 아주 여기서 저기 끝장을 봐버리려고 샀습니다. 글쎄 보실래요? 아니 레인보우에서 중간에서 털렸습니다. 9만 원대에서. 그러셨구나. 네. 네. 레인보우를 9만 원대 털려가지고 24만 원 가는 걸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만 나오면 네. 난 올인한다. 아하. 그게 이제 100% 이익이 났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네네. 전문가님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하고 앞뒤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레인보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가 일 저지를 물건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마 25만 원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추후에 사명이 바뀌겠죠. 삼성 로보틱스로. 네네. 요건 이렇게 바뀔 거고. 그다음에 네네. 두산하고 해서 아마 국내에서 쌍두마차로 이제 갈 거고 이제 현대도 이제 조만간 전면전에 끼어들겠죠.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저도 사실 말씀 주신 거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출 확대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사실. 오히려 네네. 사실 요즘 보면 에코프로 머티를 살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사야 되거든요. 전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사실 에코프로 머티의 자금들이 이게 정리가 된다면 이쪽으로 저는 쏠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외인들은 일단은 팔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좀 남아 있기도 하고. 근데 연기금은 지금 한번 매수 들어온 이상 한동안 쉬지 않고 주가가 떨어지던 말던 계속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될 게 약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주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안 넘어갔었거든요. 잘. 최근에 한 10거래일 안으로 1,000만 주 넘어가는 게 4번 나왔어요. 오늘까지. 예,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예, 4번 나왔는데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유지가 돼줘야 돼요. 앞으로 더 간다면.
거래량 자체가. 근데 네.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이게 거래량이 1,000만 주를 추가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여부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상장 첫날 나왔던 거래량이요. 이게 2,300만 주였어요. 상장날. 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슈팅하려면 최소한 저는 1,500만 주 이상은 한 번 더 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윗꼬리 달고 상당히 꺾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안 나올 거였는데 장 막판 1시, 2시 넘어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꺾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정리를 상당 부분 좀 누군가 하고 나갔다는 거고 개인들도 투매에 동참한 걸로밖에 좀 안 보여서 아니요. 전문가님. 네. 오후에 외국인이 오전장은 5만 주 정도 사고 있었습니다. 네네. 5만 주 정도 사고 있었는데 94,700원까지 계속 치고 올리더니 네네. 점심 잘 먹고 오후에 후장 들어가서 22만 주를 던졌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그래서 개인들이 동참해서 4만 7천 주 팔았습니다. 자, 오케이. 사장님. 네. 하루 거래량이 오늘 1,200만 주, 1,300만 주잖아요. 네네. 그 외인들 의미 없어요, 지금 상황은. 외인이 오전에 사고 있었다니까요. 수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5만 주 정도 오전에 사고 있다가 그러니까 출장에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에서 5만 주, 뭐 10만 주 터져봤자 티가 안 나잖아요. 그 단타꾼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인들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번 주 나머지 물량 팔건 다음 주 팔건 상관이 없고 지금은 투매성 물량 쏟아지면서 개인들이 이건 물량 던지고 나간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기금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지건 오르건 상관없이 그냥 들어와요. 얘들은 일정 수량 정해진 수량만큼 산다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상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약간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50% 잘 파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조정 나오는 걸 보셔야 되는데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정이 나온다면은 6만 원대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만 원. 6만 원이요? 앞에 6자 그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5일선 깨지면 던져야 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차트가 5일선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급등주는. 네,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5일선을 보고 가고 있는데 5일선이 깨지면 순간 다 던집니다. 예, 그럼 그렇게 꼭 하신 다음에 네. 좀 안정되고 나면 그때 나머지 이제 수익 본 걸 가지고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말고 시장 이야기도 나는 장중에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예, 에코프로 69만 5천 원에 20% 정도 됩니다. 네, 에코프로를 6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갖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74만 원입니다. 자, 2연속 상승 종목인데 자, 에코프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 한참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올해는 아니고요.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최근이네요. 자, 우선은 제가 에코프로는 참 걱정이 좀 많았던 종목이에요. 150만 원 넘어가고 할 때부터. 네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버티가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상장을 잘했어요. 좋은 그림 이어가고 에코프로 라인도 영향을 잘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실적 우려가 남아있잖아요. 4분기 실적 우려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염려스러워서 이게 제가 요즘에 에코프로 얘기 들을 때 이 얘기를 항상 해요. 한 번씩 급등 나오고 사람 홀딩하게 만든다. 네. 그리고 다시 좀 밀리다가 또 살짝 올랐다가
다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 이 얘기를 좀 상당히 좀 자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이 나오려면은 그래도 연속적인 하락 흐름이 좀 보이다가 반등이어야 되는데 최근은 그 하락을 좀 멈춘 듯한 움직임이 나와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이라고 인식이 되는 자리가 70만 원 자리가 네.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올해 초부터 보더라도요. 올해 1월부터 거래량 매물벽을 보면은 가장 두터운 매물벽 자체가 60만 원대부터 70만 원 사이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두터운 게 70만 원부터 80만 원이 제일 두꺼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평균 약간 60만 원 후반대 자리가 가장 두꺼운 자리로 인식이 좀 되고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 자리 자체를 쉽게 깨진 않는 모습이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 시청자님 매수한 자리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반등은 줄 것 같은데 네. 허나 걱정인 것은 이거예요. 4분기 실적 우려가 그래도 좀 있다 보니 사람들도 알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 또 흔들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저는 상승 가능성을 좀 점치지만 크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오늘 4% 올라간 거에 저는 야 정말 많이 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네. 일시적으로 우선은 시장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올라는 가는 모습이 나왔으니 꺾이지 않는다면은 한두 번에 더 상승이 나와주면서 올라간다면은 네. 저는 조금씩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80만 원, 9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상당히 올라가기 버거울 수도 있어요. 이미 충분히 물량을 정리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매물벽 자체가 많이 준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이게 물량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요.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게 90만 원대부터는 심리적인 저항선 작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을 한 10%에서 15% 사이로 잡으시고 네. 가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고요. 혹여나 네. 종목이 조심하셔야 될 자리는 네. 10월 말때 11월 첫날 이게 59만 원 자리가 있었지만 네. 이 자리까지는 잘 안 갈 것 같고요. 저는 네. 개인적인 판단은 65만 원 자리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자리만 주의하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년까지 갖고 가면 어떨까요? 내년이요? 네. 그러면 한번 크게 흔들리는 거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주식 갖고 있는 게 네. 2차 전지만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 네. 2차 전지주들이요. 네. 내년 시장에서 빛을 볼 가능성이 네. 굉장히 낮아요. 아, 예. 내년 미국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현재로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가능성만 가지고 봤을 때 또 가능성이란 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정책 이슈에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의 정책 이슈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예. 참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 쪽의 그 기업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쁜 소리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메인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 전통적인 산업으로 불렸던 그런 업종들이 대세가 될 거니까. 왜? 자기를 밀어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림이라 또 내년 1월부터 3월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어요. 네. 이게 앞이 좀 깜깜해요, 2차 전지들은 솔직히. 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선생님 그래서 네. 손해보신 건 저도 참 안타깝지만 방향성 자체가 2차 전지주로 가기에는 좀 너무 제한적이에요. 예, 오히려 반도체 IT가 더 강할 거라 좀 수익 나시면은 그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코프로 상담을 들어봤고요. 목표치 10에서 15% 잡고 대응해보자. 반등을 줄 때마다 수익 실현해 나가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그게 뭐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원에 20%요. 42만 원 매수가의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만 3천 원입니다.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아, 예. 제가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이건 언제쯤 사셨어요? 올 2, 3월서부터 사가지고 아, 네. 또 팔고 이거 산지는 11월 초인가 그쯤에 샀을 거예요. 2, 3월 때 사신 거는 수익 잘 내셨고요. 네네. 아, 몇 번 그렇게. 팔았다가 네네. 예, 잘하셨네요. 또 예. 지금 10월, 9월, 10월 달에 좀 밀렸다가 완전 바닥 찍었고 반등할 때 그때 딱 매수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아, 주식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종목도 수익 잘 나고 계신가요? 네네. 뷰노도 아하. 지금 33만 9천 아, 원에.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네.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11월부터 해서 시장이 계속 앞으로 올라갈 그림이 나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얘기가 은근히 조금 나와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괜찮은 얘기들이. 감사합니다. 기자분들이 많이 덤빈다고 할까? 이 말은 진짜 회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수급적인 상황으로 보더라도 사실 기관들이 꾸준하잖아요. 막 많지는 않지만 기관들이요. 꾸준하게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좀 방어하는 역할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외인들도 그전에 11월 초 중반 나가긴 했었는데 다시 이제 파는 쪽이 상당히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최근 사실 기관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종목에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야금야금 매수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기관들이요. 뭉텅이 자금들을 들고서 확 매수를 할 거예요. 네. 조만간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네. 그때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한번 팡 튀어갈 거예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차익 실현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때 사실 보고 저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르는 첫날은 절대 팔지 마세요. 네. 조만간 움직임이 나온다면 오르는 첫날은 절대 팔지 마시고 둘째 날에 조금 오르거나 많이 가거나 어찌됐든 간에 안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얘 계속 갈 거예요, 한 번 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꺾여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거래량도 많고 꺾여버린다. 심상치 않다. 이 느낌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땐 그냥 어떻게 합니까? 후딱 수익 실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현 추세로는 우선은 굉장히 이쁜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문제 전혀 없고 추가적인 상승이 아주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잘 하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길게 원래 연료 자금이니까 길게 봐도 돼요. 계획은 얼마나 보시고 계세요? 계획은 지금 한 60만 원 이상까지 60만 원 이상까지? 네, 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 네. 우선 1차로 한 6, 7만 원만 봐주세요. 네. 60만 원 돌파하면 더 가는 그림은 맞는데 네. 아마 56만 원, 7만 원, 8만 원대 한동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목표가를 좀만 낮춰주시면 돼요. 네. 한 57만 원만 잡고 대응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아마 잘 네.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포스코홀딩스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다만 1차적인 목표가로 56, 7만 원 선 잡아주셨으니까요. 그때는 또 일부 비중은 꼭 수익 실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JYP 127,100원. 네, 20% JYP 비중이군. 20% 비중이요. JYP 네네. 엔터테인먼트 127,100원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93,900원입니다. 좀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이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고생이 조금 많으신 것 같네요. 네. 127,000원이라. 이거 지금 주가가 좀 갈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연말 특수해가지고 뭐 콘서트에서 연초까지 이슈가 좀 많은데 요즘 엔터주들이요 하나같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기관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잘 안 덤벼요. 사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그렇거든요. SM도 차트 잘 보셨겠지만 그렇고 요즘 다 그래요. 예. 엔터주들이 전반적인 흐름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누군가가 그 변화를 주고 바뀌고 해야 되는데 사실 딱히 이슈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은 SM 이슈 때문에 좀 시끄럽고 해가지고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아요. 이미 손절 라인을 한참 넘어가신 것 같아요. 혹여나 이게 반등이 좀 준다고 싶으면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그래도 지금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면 11월 17일 저점 자리가 10만 원짜리잖아요. 10만 원 초반대 아니 8만 9천 원이 죄송합니다. 9만 원짜리인데 9만 원짜리만 안 깨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9만 원짜리만. 근데 저도 사실 엔터주들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최근에 기관들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뭐 여의도 많이 다니고 얘기 들어보자면 엔터주 지금 안 사요, 기관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12월 한 중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슈화 될 거예요. 연말 특수 관련해서. 근데 지금은요. 얘기 안 꺼낼 거라고요. 네. 지금 상황은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로 신나게 기관들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먹고 났고 이런 대형주로 수익 내야 되고 그다음 12월 중순 가서 연말 특수 맞춰가지고 좀 가벼운 개별주 느낌으로 해가지고 엔터주들을 조금 약간 붐업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죄송하지만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홀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선은 사실 3, 4, 5, 6, 7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고점에 7월에 샀거든요. 많이 고점에 사셔가지고 저도 좀 안타까워서 그렇긴 한데 장기적 관점으로는 사실 저도 엔터 3사 중에서 JYP가 가장 사실 제일 깨끗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박진영 씨가 이렇게 뭐 주가 사야 할 때라고 막 그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왔던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주가 빠진 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충분히 조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12월 중순 지나고부터 반등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건데 중요하게 이슈화가 될 것은 이슈화가 될 내용들은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될 거예요. 기사적으로도. 그때 반등이 나올 거라서 보시고 다만 매수가까지 가는데 여부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실을 가장 최소화하는 관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0%대로 들어온다. 뭐 15% 안쪽으로 들어온다 싶으시면 저는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시간 1시간이 정말 짧죠. 상담 채택이 안 돼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못다나는 이야기 마저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뷰노는 단기적으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꿈비 13,000원 선에서 수익 실현 필요해 보인다. 에코프로는 반등 시 점차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실 우리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